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중국발 숏그룹 월요일장 문 열자마자도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 세례를 맞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7천억 원이 넘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 살짝 이뤘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중국장이 열리자마자 쉽게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침에 중국장 열리기까지 카운트다운을 세며 기다릴 정도로 정말 중국장에 대한 공포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9월 위기설이 더욱더 증폭되면서 이 공포가 무한대로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도 이제는 쏙 들어가면서 증권가에서도 이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기를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이라도 현금을 마련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오늘 장에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현금을 만들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 이번 주에는 좀 반등에 대한 확신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월요일장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머릿속에서 좀 복잡하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좋은 길, 좀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 또 저희랑 함께 고민하시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 카운슬러는 김동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저희가 정말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사실 수익 종목 저희가 상담했던 게 언젠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시장은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4월, 5월 달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던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좀 너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대로 9월 위기설은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위기가 현실화가 됐으니까 오히려 9월 달에는 이 위기를 좀 봉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죠. 미국 금리 쪽도 불확실성은 좌우간 9월에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12월이 되는 거니까 제거가 될 테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를 호조시키기 위한 재정적인 정책들이 조금씩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중국이 연초에 그 적자 재정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재정 수지가 흑자니까 뭐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꽤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을장 되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여름에 좋았던 적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면 좀 괜찮아질 거다. 실질적으로 증시가 연말 되면서 좀 좋았던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일단 지금은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1950 이하를 PBR 1배라고 보통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통제 불능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서 통제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업사이드 리스크까지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면 밑으로 빠르게 온 만큼 또 단기적으로는 또 위로 또 크게 흔들렸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수습을 해야겠다 싶으면 FM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대응을 못했으면 반등을 기다려서 그 반등 자리에서 내 포트가 이 주식은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손실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뭐 혹은 좀 시간 가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싶은 것은 변동성에 좀 몸을 맡기더라도 좀 가져가시고 이런 결정과 대응은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뭔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 혹 뭐 이번 주에 좀 더 밑으로 갔다 오더라도 평가 손실 상태에서 그냥 확정 짓지 않는 게 지금은 오히려 낫다.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밑에서 그냥 묻지마 매도를 해버리시면 매수 못 잡습니다. 매수를 잡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미 맞았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일단 투매에 좀 동참하지는 말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이 계속 얘기가 돌았는데요. 좀 먼저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8월장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시장 회복될 것으로 또 김동현 전문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예측을 벗어난 구간까지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 좀 전전긍긍하면서 종목들도 계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포트폴리오 고민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혜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안녕하시지도 못하시죠? 네, 힘든 시장입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주식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최근에 시작하신 거죠? 예. 초보자시네요. 네. 근데 종목을 구입하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빠지는 장세가 돼가지고요. 그래요. 4개월 전에 시작하셨으면 아마 조금 어렵을 때, 어렵게 시작할 초기에 아마 좀 들어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손을 놓고 있다는 거는 종목들을 일단 홀딩을 하고 매도를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글쎄요, 일단 지금 들어오자마자 너무 좀 순환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종목들을 주로 좀 편입을 해서 어떤 기준의 좀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들고 계실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매매하세요? 그 하나케미칼이 네. 이렇게 바닥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인 것 같아서 네. 22,000원에 좀 30% 담았고요. 네,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네. 시청자님 포트 보면서 저희가 종목 하나씩 점검 도와드릴 거고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다 손실이 난 상태세요? 아니면 좀 수익이신 종목도 있으세요? 다 손실이죠. 다 손실이신 상태시고 매도를 못하는 거는 너무 좀 손실이 커져서 좀 손을 못 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네. 교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가져가서 손실폭을 줄이고 버텨야 되는 나와야 건지 그 사이에서 네. 고민 많이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으실까. 지금 주식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좀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역시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버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 좀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네. 일단 지금은 그 마켓 리스크가 발생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종목 자체적인 분석의 초점은 가져갈 주식이냐 팔고 갈 주식이냐 혹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도 무시하고 더 가져갈 거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태에서 정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에 정말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면은 뭐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제 기다리는 걸 제일 잘 하시니까 저점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좀 더 보탠다거나 해서 뭐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한 결정이에요. 사실 리스크는 이미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뭐 트레이딩 한다는 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율할 준비를 하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여타 시청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신데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앞으로 시장이 뭐 웬만큼 진정만 되더라도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내용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크러쉬가 날 경우에는요, 오히려 좋은 종목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역설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 종목을 좀 찾으시고 내 포트에서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구분하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꺾인 주식이 시장 때문에 꺾인 것도 있지만 시장이 아니더라도 꺾일 만한 위치에 있다 꺾인 주식은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 코스닥에서 좀 주도주는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까지 빠진 것 같고요. 좀 주변주들은 50%까지 빠진 주식들이 많습니다. 최고점에 물렸다라고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이 나 있는 분들 계시고, 좀 중턱에서 물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30% 정도까지 손실 난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를 검토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손절 매도를 10% 정도의 손절 매도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면은 그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좀 그렇지만 시간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특히나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시장이 코스닥 성장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번에 물리신 분들은 시간 가지고 승부를 하셔서는 안 될 주식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여건으로 이렇게 순환을 타는 대형주 섹터들은 과거에 뭐 십수년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물렸더라도 들고 버티면은 결국은 경기 사이클 타면서 다시 제 위치 와서 뭐 4년, 5년 기다려서 본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처럼 코스닥 성장주들은요, 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주가가 올라가던 당시에 특수한 성장 환경이 주가에 반영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 시간 승부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높게 사신 분들은 손절 매도는 거의 확정을 지어야 되고, 이 손절 매도를 어디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느냐를 결정을 하시는 자리인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0%는요, 회복을 하시는데 플러스 11%를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매매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고 시장 안정기에 좋은 종목들 잡으면 10% 수익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장이 좋을 때는 또 잡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20% 30% 넘어버리면은 마이너스 20%는 회복을 하시려면 거의 30% 수익이 나야 되고요. 네. 30% 가버리면은
회복하려면 45% 수익 내야 됩니다. 50% 손실이 나버리면 2배를 먹어야 돼요. 그 회복을 하려면. 그래서 정말 아니다 싶은 종목은 마이너스 10%대의 손절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 손절을 하더라도 50%, 60% 수익 날 때까지는 어차피 그건 손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대 손절을 결정할 종목들을 좀 구분해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리뉴얼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하락이 진정이 되고 시간은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까지 걸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가늠하셔서 시간적으로 물린 상태에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오히려 바닥권 주식이라든지 혹은 경기에 대한, 지금 장이 안 좋은 이유가 경기 우려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실타래는 어차피 경기로 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산 이동이 있을 수 있으면 머니무브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성장주는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치주 쪽으로 붙어버리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나 주변 성장 형태로 올라온 주식들, 알짜 종목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 주변에 그냥 분위기 타고 올라온 주식들은요, 기본적으로 높게 사신 분들은 손절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고, 이번 주도 뭐 다음 주도 시장 반등 이용해서 어디 정도를 상단으로 놓고 보느냐. 예를 들어서 반등 목표를, 네. 저는 보통 반등 목표를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얼마를 넘기 전에 파시라.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들여버리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안 팔아요. 근데 반등시 매도는 기본적인 전략이 이 주식이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승을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오는데 주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권을 잡아놓고 그 이하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하는 데 주력하시는 걸로, 네.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10% 정도만 마이너스가 나 있어도 정말 어렵지 않게 손절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종목들이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장님, 일단 시간에 투자하면 될 종목과 안 될 종목을 구별을 해서 좀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들고 계신 종목들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전략 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까요? 네. 네, 선생님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케미칼. 네. 22,000원에 30%. 네, 이어서 또 제닉 들고 계시네요. 네, 제닉. 네. 34,000원에 30%. 네. 코리아나 16,200원에 20%. 네, 화장품 쪽을 좀 많이 매수를 하셨네요, 성자님. 그랬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굉장히 지금 다 손실이 나 계신 상태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10%보다 훨씬 더 좀 손실이 많이 난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좀 반등 목표치가 오면은 좀 팔 종목들, 아니면 뭐 시간 가지고 승부하면 또 수익 날 수 있는 좀 종목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저희 한번 상담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들 보실 때 좀 간단하게 오히려 결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장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데요.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 시장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이 없으신데, 시장 성격은 다음에 변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올 상반기 시장, 그리고 작년도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장의 화두는 경기가 나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대형주, 즉 큰 돈이 움직여야 되는 대형주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경기 순환형 섹터들, 소위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나 이런 종목들은 이익 성장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 성장 전망이 계속 낮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나 코스피 시장은 완전히 소외가 된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시켜줬죠. 시중에 돈은 시장으로 투입이 됐는데 경기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순환형 종목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어떤 상황적인 성장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고령화라든지 뭐 혹은 중국의 어떤 질적 성장으로 인한 도시화, 소비 성장 이런 쪽들, 그리고 전반적인 전 세계 쪽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뭐 부스팅을 하다 보니까 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갔던 상황인데, 그런 주식들이
알짜 주식들이 있고 분위기 타서 뒤에서 따라 들어온 주식들이 있습니다. 알짜 주식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성장은 당분간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시장이 개선됐을 때 그런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주변주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쪽에서 좀 주변주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에서 핵심 종목이기보다는 주변주에 속합니다. 하나케미칼은 그래도 경기주라고 볼 수 있겠죠.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쪽이 다 경기 관련한 어떤 필수품이기 때문에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경기 순환형 사이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인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금리를 올리면 돈이 빠져나간다는 1차적인 걱정이 있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호재 내지는 바닥권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 포트 중에서는 길게 시간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케미칼밖에 없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0원에 사셨지만 기본적으로 화학 섹터 자체는 경기 사이클을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월봉도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 하나케미칼의 주가를 보시면 여기도 2000년도 이 자리에서도 물린 분들이 시간으로 승부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물린 분들도 시간으로 승부했을 때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 2011년도 구간은 화학산업이 엄청난 메가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다시 저기까지 갈지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 자리에 물리셨다라면은 경기 순환형 사이클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 하반기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기 쪽에 대한 좀 더 초점이 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은 굳이 저가에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태양광 산업 역시도 지금 과거의 어떤 대규모 발전보다는 개별 소형 발전 시장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하나큐셀이라든지 솔라원 쪽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들이 충분히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 쪽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스토리,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태양광 산업은 유가랑 연동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소형 태양광 발전 시장은 유가가 낮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발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리가 이후에 만들려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가에 나왔더라도 싸게 팔지 않고 버텼을 때 시간적인 싸움이 좀 될 만한 종목은 하나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지금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22,000원 단가 그냥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시간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비중을 30%에서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린다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주 액티브한 전략이 되기 때문에 30 이상에 대한 추가 배팅은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 성향 자체가 종목을 그렇게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 아니신 걸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의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의 가격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아마 같이 좀 빠질 겁니다. 좀 빠졌다가 이게 제 예상으로는 한 9월 말이나 10월 정도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종목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 혹은 여타 동일한 화학 섹터에서 LG 화학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주가 지수가 움직이면은 코스닥 쪽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만 움직였던 시장에서 뭔가 시장이 움직일 때 이런 대형 굴뚝주들이 조금씩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다면은 단가도 좀 낮추시면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는 좀 좋은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산업재나 경기 민감주들이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째 조정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는 지금 최악이고요. 그리고 재고들은 지금 충분히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재고 순환 사이클로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한 1, 2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올 연말에 오히려 이쪽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승부가 가능한 종목은 하나케미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버티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34,000원이시죠. 34,000원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닉이 48,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34,000원. 기술적 위치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추세가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제닉의 경우에는 24,000원이죠. 24,000원에서 지금 매수가 자체가 여기 제가 수평선으로 그어놓은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은 한 30% 가까이 나와 계시는데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이 제닉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 시장이 충분히 개화가 되고 나서 후발주로 올랐어요. 삼성 이레네스 같은 경우도 마스크팩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는데 제닉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유미팩이라고 1차로 2012년도에 시세가 났던 종목인데 아주 부진하다가 최근에 뭔가 조금 매출이 괜찮아진다 하면서 화장품 후발주로 올라왔는데요. 주가의 사이즈가 매출 캐퍼라든지 혹은 이익 증가율에 비해서 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강한 화장품 주도 섹터가 꺾인 상태에서 후발주를 회복을 기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닉은 일단 종목 선정 미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억대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이나 사이즈 봤을 때는요, 이 가격은 좀 가당치 않은 구간이었고, 지금 이미 추세가 꺾인 자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34,000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전까지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4,000원 매수라면 3만원 정도면은 마이너스 한 12, 3% 정도 손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3만원 넘어지면 정말 감사합니다고요.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제닉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 매도 처리하셔서, 이후에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히 시간으로 싸울 수 있는 종목으로 차라리 이동하시는 게 초보자분들께는 지금 당장 힘든 시장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말 내년까지 갔을 때 훨씬 더 확실한 보장성을 담보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불었다가 꺾인 주식은 반등 시에 욕심내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3만 원만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3만 원 올라오면 34,000원 욕심이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3만 원 정도에 일단 반등 목표로 매도 관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가가 많이 높죠. 16,200원이시니까 거의 최고가 영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완전 최고가는 18,000원대지만 여기 지금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바닥에서 2,3천원대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위에서 매물을 털어내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주식이 올라갔다가 날카롭게 이렇게 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주도 세력들도 팔고 나와야 되니까. 그 팔고 나오기 위한 박스를 구성했던 이 상단입니다. 16,200원이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주들도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트렌드가 한번 꺾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이제는 화장품은 쉽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형성한 이 박스권 이상을 보는 것은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로 다시 진입을 기대하지 마시고 12,500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손실폭 출혈이 좀 있지만 12,500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크니까 밑으로 변동성이 큰 만큼 반등 나올 때도 탄력적으로 한번 튕겨 올라가 줄 겁니다. 그때 오히려 손절 매도 처리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좀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달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고 10월달에 뭔가 전환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 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대형주들이나 혹은 경기주 쪽으로, 오히려 경기 민감주는요 지금 8년 4년째 80% 90% 빠져있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과매도가 오히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빠져있지만 회복은 추후에 그쪽이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튕겨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 활용하시고, 아주 구조적인 장기 회복은 시나리오 자체를 경기주 쪽으로 연말로 가면서 이동한다라고 계획 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투자 포트폴리오 진단이지만 제닉과 코리아나는 일단 지금 묻지마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늦으셨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제닉은 3만원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딱 3만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12,500원 이하라는 거는 11,000원도 될 수 있는 거고 11,500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손절 매도를 해야 될 주식이라는 판단이 섰더라면요. 이 주식에 대해서는 반등에 대한 회복 수익률을 너무 큰 욕심을 일단 내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수익이 그 자율적인 회복에 대한 욕심을 내실수록 매도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들로 입은 손실을 이 종목들로 회복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장님, 글쎄요. 좀 하나케미칼 외에는 좀 반등 시에 매도 전략이 나왔는데, 제닉 3만 원 오면 좀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네. 확신이 그렇게 상승이 어려우면 네. 손절을 해야죠. 네. 현금도 또 들고 계시고요. 또 이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요즘에 너무 좀 시장이 어려워서 좀 낙담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시장 반등 나오면 더 좋은 기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 그 코리아나나 제닉이 네. 그렇게 반등이 잠깐 올라올 때 팔 계획을 하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이게 또 더 밀려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반등 목표가 근처까지 안 올까 봐 또 걱정이 되시는 거군요. 네, 오히려 지금 밑으로 또 더 빠질 상황이 생길까 봐요. 네. 전문가님 지금 반등 목표가만 와도 좀 팔겠는데 좀 올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한 방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나 그리고 이 종목들의 기술적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주식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이미 합리적인 판단 내지는 약간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구간을 이제 슈팅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슈팅권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슈팅권을 살짝 지워버리면은 오히려 조금 쉬워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닉이나 코리아나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요. 오늘 가격대 정도의 되돌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수준은 잠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잠깐 갔다가. 예를 들어서 내일 하루 추가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모레 바로 돌아올 수도 있는 정도의 변동성이 그게 바로 슈팅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이미 주식들이 50%씩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요. 밑으로 갔다가 이걸 뭐 소위 파동을 Y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려갔다가 되돌아올 때 조금 더 높게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좀 기다리실만 하고 지금은 약간 패닉 상태예요. 시장 전체가 북한 문제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묻지마 매도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정말 최악의 주식도 일정 이상의 하락에서는 반드시 되돌림이라는 게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정말 좋아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제약이니 뭐니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푹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하락과 심각한 데미지를 주면은 그 되돌림, 즉 그 하락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도의 중심 이상권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닉은 3만 원 말씀드렸고 지금 제닉이 24,500원이니까 뭐 합리적 판단으로 봤을 때 한 27,000원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주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밑으로 한번 더 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일단 현재 이하로서의 투매는 오히려 다음 대응점이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마 들고 계시다가 지금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있을지도 좀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목표치 근처까지 왔을 때 좀 매도하자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좀 기다려보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첫 번째 포트폴리오 저희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게시판에 오늘 좀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종목 고민 많이 좀 올려주고 계시고요. 9월에 차라리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제일 잘 나가님께서 또 이런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 뭐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해외 선물 따라잡게 보고요. 게시판 종목들도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